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시시각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허위 조작 정보인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된 유튜브 등에 대한 집권 여당의 강력한 종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가짜뉴스가 판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정보가 마치 사실인 듯, 진실인 듯 유포가 되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피해가 이어지고 있죠. 그에 대한 대책이 발표된 건 물론 반가운 일입니다만 특정 세력을 겨냥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당이 발표한 대책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위 논의에 따르면 법을 개정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사람뿐만이 아니고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지금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그렇게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 말고 또 어떤 내용이 더 있습니까? 네, 허위조작정보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해당 플랫폼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도 밝혔고요. 그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서 공무원에게도 혐오 및 차별 표현 금지 의무 등을 지우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 뉴스를 걸러내지 못하면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액의 많게는 한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위가 이렇게 강력한 대응책을 들고 나온 데는 또 그만의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을 계기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한 가짜뉴스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위는 지난 9월 신고받은 629건의 가짜뉴스 중에 조 장관 관련 내용이 65%, 문재인 대통령 관련 내용이 20%였다고 집계했는데요. 특위는 특히 독일도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를 강력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작된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도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에 공적으로 사회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며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규정하며 관계부처의 가짜뉴스의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떠도는 가짜 뉴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지금도 유튜브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짜뉴스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 등 해외 사업자는 법적인 제어 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역외 규정을 도입해서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짜 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그와 관련해서는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생산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도입니다. 과거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던 옛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속칭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2010년 위헌 결정을 받고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이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하는데요.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상당한데요. 먼저 특위는 독일도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를 강력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위가 벤치마킹한 독일식 플랫폼 규제는 성소수자 및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는 점에서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독일은 지난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나치 이데올로기를 포함해 증오가 담긴 표현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679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나치에 대한 어떤 증오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는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게 아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플랫폼 규제가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독일의 플랫폼 규제는 나치 선동이나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가짜뉴스 대응과 맥락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어떤 주장이 있습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위도 모호합니다. 또 플랫폼의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내용도 과잉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무엇보다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차별금지법 도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모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아서인지 이번에 국감에서도 이슈화 됐었는데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어놓았죠. 네,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가짜뉴스 대책으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임시 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여당과 야당이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두고 날선 공방이 있었다고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가짜뉴스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현 정권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 박광원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는 이념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혐오, 증오,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형법을 통해서 허위 조작 정보에 기반한 혐오, 증오 표현을 위법한 콘텐츠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설치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의로 내용을 삭제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나 이의 신청권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면 박 의원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분쟁조정부를 5인에서 50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이의 신청권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가짜 뉴스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세웠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또 그와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정권은 가짜뉴스 규제에 손을 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은 200만 촛불, 압수수색 짜장면, 조국 구하기 등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볼 때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한상혁 위원장 임명에 한국당은 반대를 해왔는데 그런 한국당이 국감 시작과 함께 노트북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좀 부착하기도 했잖아요. 네, 한국당 정영기 의원은 이호성 전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후임 한상혁 위원장은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언론 환경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고요. 또 한 야당 의원들은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필두로 허가사항과 다른 시사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특별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문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TBS는 종합편성이 아닌 특수목적으로 허가받았다고 전제한 뒤 등장 패널을 보면 한국당 관련 출연진은 48회, 정의당 관련 인사는 44회, 민주당은 90회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데다가 주제도 조국 사건, 조국 편들기 주제가 대다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편파적이라는 거군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재인 정부 취임 전후부터 현재까지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 특정 상품 홍보 등으로 방심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TBS가 받은 전체 제재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각 당의 의원들이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각기 다른 주장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뭐 앞서서 독일의 사례와 비교해서 좀 살펴보기도 했지만 자, 다른 나라 상황도 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짜뉴스 관련된 법안이 마련돼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CNN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으로부터 보호 법안에 따라서 자국의 보안 및 공공안전, 대외관계 등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강요들은 가짜뉴스로 간주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삭제 또는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또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특정 계정을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그 법은 개인에 대한 기소를 허용하고요. 법 위반자는 최대 5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4,355만 원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허위 사실을 허위 계정이나 봇,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계정으로 유포할 경우 벌금은 1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8,710만 원까지, 징역은 형기가 10년까지 올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부 강요들이 삭제 혹은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현재에서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그 법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인권단체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안보 보존을 이유로 해서 그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많잖아요. 네, 캄보디아와 태국은 왕실보호법이 있고요. 미얀마의 경우 식민지 시대부터 지속한 비밀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4월 가짜뉴스 처벌법을 제정했지만 비판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서 4개월여 만에 폐지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가짜 뉴스 규제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어떤 집권 여당의 방패막이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짜 뉴스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뭐 그런 입장들이 좀 있어요. 네, 다니엘 목스터 유엔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은 국내에서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목스터 조사관은 그런 경향이 있다면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많은 국가가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유엔 특별보좌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정보도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된 언론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당에서는 가짜 뉴스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입이 될 경우에는 지나치게 어떤 포괄된 어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기뉴스 지영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